더불어민주당 제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을 흔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백혜련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혜련입니다. 김영배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혜숙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학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학 왜 안 보여? 이동학 최고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의장 박완주입니다. 다음은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갑석입니다. 네, 다음은 이소영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나오셨나요?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송영길 당대표의 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D-212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모두 발언입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뜻하는 영어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제2의 인터넷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이곳 메타폴리스 20층에 마련된 민주당의 사무공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대면 접속은 어렵지만 이처럼 가상 공간을 활용한다면 폭넓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메타버스 공간에 당사와 후보자 캠프가 입주할 예정인데 당내 주요 회의로 메타버스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자들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토론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정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체, 종교,
모임 모든 것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불필요한 네거티브,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소탐대시라는 우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에 화답에 우리 후보들께서도 어제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회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음 대선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선을 넘는 네거티브라도 해서 정권만 잡고 보자는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에서도 네거티브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당 내에서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우리 이낙연 후보님과 만찬을 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주요 후보님들과 계속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당의 방침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8세부터 49세 이하 국민 1,7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이들 연령대의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 달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만큼 예약 과정 전체에 걸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약에 문제가 발생했던 50대보다 접종 대상 인원이 1,000만 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서 IP 강국에 걸맞는 백신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신 수급은 나아가 자체적인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각에서 노바백스 FTA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4분기로 연기되면 문제와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바백스 도입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8천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인 2,860만 회분의 물량 수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 변이와 전 세계적 백신 품귀 현상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손으로 만든 자체 백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백신 투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라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수많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하계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을 배출한 양궁 대표팀, 종합 3위에 오른 펜싱 대표팀, 9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체조 대표팀은 물론이고 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던 여자 배구팀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수영의 황선우 선수,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 등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만끽하면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회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29개 종목 35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가슴 설레던 17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9호 태풍 누피치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남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장마 때 수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지역, 절개지, 상습 침수 지역 등은 물론 노후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뜩이나 불어난 장바구니 물가가 악화되지 않도록 농가 피해 예방 및 농작물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태풍까지 겹쳐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당과 정부는 세밀한 방역 대책과 더불어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들립니다. 네,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당원과 국민의 소통 채널을 다변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기반으로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제 또 비대면 전당대회 개최를 성공시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당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 그 사이 또 한 번 진화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곳은 메타버스 상의 당사 20층입니다. 우리 당 당사는 10층까지밖에 없는데 20층에 처음 올라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비대면 정치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 또 비대면 시대에도 막힘없이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의 모습을 선도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그간 당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샀습니다. 다행히 후보들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또 우리 당은 원팀의 기조 아래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을 모아주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로 17일간의 뜨거웠던 도쿄 올림픽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단 또 코칭 스태프 또 임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혼을 담은 팀 코리아의 경기는 코로나 폭염에 지친 국민들께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근대 5종 또 육상 높이뛰기, 다이빙 같이 대중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딛고 선전을 펼쳐주신 선수들께 정말 감동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메달 기록은 다소 저조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합니다. 전통적 메달 박스에 안주하지 않고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릴 것 없이 경기 내용이나 과정 자체가 훌륭했고 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다각화가 우리 체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대회에서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이 재개됩니다. 이번만큼은 전 씨가 법정을 모독하고 광주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 씨가 나오던 나오지 않던 그날의 진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 헬기 사격은 특조위 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로 전 씨를 가리키는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 또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 앞에 단죄하는 일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전 씨가 도망갈 곳은 없으며 또 숨어 있을 시간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죗값을 치르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당에 대한 우려와 격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경청해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에 대한 강한 요청들이 많으신데 꼭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다 보니 설레는 한편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제1의 기계시대가 시작될 당시 기계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겨 불안한 미래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미래를 만들었고 높아진 생산성을 가능한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산업 구조를 가져올 것이고 분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빠르게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현상이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력 대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숙련 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숙련 취업자 수는 작년에만 1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조립, 서무직 업무, 사업장 내 계산 업무, 제조업 등에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양극화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등장한 새로운 일자리는 법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배달앱, 택배 배달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노동을 수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 형식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방식인데 실질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 지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회사, 호텔을 소유하지 않는 숙박업소,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호는 법 외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은 하대의 노동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신속하게 제도권의 보호로 편입시켜야 하는 한편 공정한 소득 분배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회보장제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조세제도까지 흔들리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 당은 새로운 변화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병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강병원 최고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최고위원입니다. 며칠 전 동아일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는 윤 예비후보의 발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본인에 대한 부정이고 또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부정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요구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결과 국정농단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윤 예비후보의 대통령 속성화의 성격은 참담합니다. 철학 부재와 정책적 이해 부족을 넘어 몰상식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예의, 염치입니다. 넷 중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지고 둘이 없으면 위태로워지며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예의도 의리도 청렴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지지를 위해선 본인이 했던 언행까지도 부정하겠다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가 파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에 저는 현장 노동자의 복장을 한 아바타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바타처럼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몇십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0만 8,379명,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2,062명,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 한 직종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이 왜 여전히 미진한지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건설 비계를 타는 노동자들이 어떤 안전교육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만을 이수한 노동자는 비계 작업에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이 특별교육을 아낄 수 있는 비용으로만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현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여전히 제도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우리 정부 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을 위해 생산을 위해 모든 것이 맞춰지며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이 비용으로 치부되는 인식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행복 추구를 위한 노동으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인의 온전한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가 가능한 비전이 국민 앞에 활발하게 제시되어야 되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일 1망원을 쏟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 1일 1실언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예비후보는 안전 관련 규제도 과도하면 좋지 않다라고 주 120일 노동 부정식품 발언에 이어서 심각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하며 질 낮은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선택을 마치 자유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앞장서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해가 2022년인지 1972년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후보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도 구수 후에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의 망언을 방지하기 위해 레드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윤석열 망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에 레드팀 구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작은 허점이나 취약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후보 개인의 가치와 철학의 빈곤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건강한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윤석열의 1일 1망언 시리즈는 사고의 빈약함, 무지함, 편협함에 기인한 것이지 말의 기술에서 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A형을 O형으로 바꿀 수 없듯이 아무리 뛰어난 일타 강사로 레드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에서 써준 대본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영혼이 1도 없는 발연기 배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캠프는 가면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정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서 가슴 뛰는 그런 일이고 매우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때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전력도 많이 먹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연결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저장해 놓은 배터리가 다 될 정도로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자주 이런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체득하고 또 준비해서 바꾸고 하는데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2년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 개념 메타버스가 최근 5G의 상용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3차원 가상 세계로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페이스북 등 세계적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도 하고 뛰어들고 있는데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PwC 그러니까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지난해 70조 원 수준이었던 메타버스 시장이 2030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가 되면 1,70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서 그 무궁무진한 성장 동력과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과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가해서 2조 6천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발빠르고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혁신하고 우리부터 체험하고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상 공간에 있어서 재산권 보장 등을 포함한 미래형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꼼꼼히 준비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미래형으로 하기 위해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직접 이렇게 당사를 메타버스 공간에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소통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오늘 정부에서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해서 정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듭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벌어져서 국민들의 아까운 인명이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는 내일 아침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가지고 다시는 이 같은 후진국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홀한 현장 관리 감독으로 사고 발생 시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 권한을 강화해서 현장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체 계획서 작성 기준을 마련해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해체 공사에도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신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려 했지만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구속이 됐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무슨 이현령 비현령의
총극이라는 말입니까? 2019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는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허가하지 않았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촛불 혁명 과정에 박근혜를 구속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 장본인 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내내 한 것이라고는 지역 감정에 기대어서 구걸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하면서 구걸하고, 대선 불복을 조장하면서 구걸하더니 이제는 친박 세력에게까지 급신되면서 표를 구걸하는 구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구걸 정치에 나서실 생각입니까?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고 정치 검사의 변신에는 끝이 없습니다. 카멜레온이 울고 갈 지경입니다. 오죽하면은 친박계 인사마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다라고 비판하겠습니까? 1인 1망언에 이어서 1인 1구걸하는 윤석열 후보, 아무리 표가 급해도 어설픈 거짓말과 구걸로는 국민에게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해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아바타를 내세워 가상 공간에서 활동해보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당원들과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 같은 시스템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정당 역사상 이런 일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된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정광훈 목사가 올해도 1,000만 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복절을 전후로 사흘 동안 집회를 진행하고 100m마다 파라솔을 설치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위 현장 실시간 방송을 위해 100대의 중계 촬영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작년 2차 대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만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가격리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정광훈 목사는 일체의 반성 없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것인 만큼 정부도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들은 무더위에도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방역법을 격벽 위에 있고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집회에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사랑제일교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선거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발언으로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오늘 모 일간신문의 일면 탑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지지 성향에 따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며 비하한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옥길 가라, 장애인 주제에 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오히려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도를 넘는 비하 발언을 보낸 분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잘한 것입니다. 멋있는 대선 경선 관리와 화합하는 원팀 경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9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더는 한계사항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첫 청년미래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방역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델리민주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치열한 말의 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물리적 전쟁을 말의 전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상호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불어 이러한 상호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는 발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숙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그 치열한 참호 전투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에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말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 레이스를 달리려면 숨 고르기도 필요하듯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집니다. 숨 고르기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최고위원회는 오롯이 국회에서의 개혁 과제와 민생, 당무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집중하고 최소한 모두 발언을 통한 말의 전투만큼은 잠시 멈춤할 수 있는 한 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게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어제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을 그동안 응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올림픽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는데요. 그중 저는 선수들에게 제공된 이른바 골판지 침대 논란을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내구성이 약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 종이 가구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왁스칠이나 코팅이 된 매트릭스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 몇 년 쓸 침대라면 종이 가구가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종이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을 통해 친환경적인 종이 가구 사용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 용기내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 중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망원시장에선 일회용품 없는 장보기 실천을 위해 용기내 망원시장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이 캠페인은 시장에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로 장을 본 경우 쿠폰을 받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에 힘입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일회용 사회를 다회용 사회로 전환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 회의 정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휴가라서 최고위원들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최고위원회 당선돼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함께 100일 동안 노력해 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 얘기를 먼저 겪으셨지만 당대표가 잘 힘을 빼서 지도부를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일 100일을 계기로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신뢰 있는 집권여당다운 모습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겠고 저는 후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아까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신 청년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2박 2일 동안 윤호중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